그런 사회적인 요청에 대해서 협동조합계에서도 답변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 모스크바 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발표된 레이드럴로 박사의 보고서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협동조합이 다른 종류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성공한다고 그걸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현재 협동조합은 주변화되고 있었던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죠.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협동조합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났던 신뢰의 위기와 자본주의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경영의 위기는 극복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향해서 협동조합은 다음 4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세계적인 기아의 극복,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계에서는 15년 정도의 토론을 거쳐서 1995년 국제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그 해에 맨체스터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협동조합이 가지는 정의와 원칙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의 정의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이거는 수단이죠. 그리고 목적은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미 정의 속에서도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결합한 주체적인 사람들의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못을 박으면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민주적 성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로 원칙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 그리고 두 번째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그리고 세 번째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네 번째가 자율과 독립,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육 훈련 및 홍보, 그리고 여섯 번째 협동조합 간 협동, 일곱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격이나 지향해야 될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자조와 자기 책임, 그리고 공동행동과 상호 책임을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이용고 배당, 출자 배당 등을 통해서 조합에 대한 조합 참여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의미하는 공정, 그리고 조합원들의 평등한 결합, 참여 기회 평등, 의사결정 기회 권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평등, 그리고 지역적이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공동행동과 단결을 의미하는 연대를 통해서 협동조합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직 원리 자체가 민주적인 조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주의 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2, 3년 지난 정도 아직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로치데일 조합에서 도서관을 선치하고 당시 발행하는 신문을 정기 구독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교양을 쌓아가야지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고 그게 사회 발전에 이르는 길이라는 선언이었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조차 그 지역사회 자체가 민주적인 사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가치 자체가 민주주의듯이 협동조합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21세기 협동조합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 레이드로의 제형과 비슷하게 20세기 말 이후에 협동조합에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의 협동조합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레이드로가 21세기 협동조합의 길로 두 번째 제시했던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로서의 노동자 협동조합이 부상됐습니다.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자본주의 기업이라는 게 자본이 인간을 고용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협동조합은 인간이 자본을 고용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에서 굉장히 소규모의 직인들의 노동자 협동조합이 정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은 규모의 노동자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노동자 협동조합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체 기업 중에 매출 규모가 9위이고 고용 순위가 3위에 이를 정도의 큰 규모의 협동조합인데요. 제조업과 금융과 유통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높은 스페인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고 생산수단인 자본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이사를 선출해서 기업의 정책과 투자 그리고 이윤 분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평의회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기업의 효율에 이해 조정을 하는 내용을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 주인이게끔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과 다르게 그것과 중복된 지점도 있습니다만은 몬드라곤에서는 스스로 10가지 원칙을 만들어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가입, 민주적 조직, 그리고 몬드라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주권, 그리고 자본의 도구적 종속적 성격, 노동자들의 참여 경영, 그리고 이웃의 다른 기업들과 지역의 다른 기업들과 급여를 비슷하게 맞추는 급여연대, 그리고 상호 협력, 사회 변혁, 그리고 보편성, 교육을 10가지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라고 부르는데요. 몬드라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과 지향은 지역의 노동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주의
공화파가 패전하는데 바스크의 몬드라곤이 위치해 있는 바스크 지역은 그 공화파의 중심이었습니다. 공화파들이 패전하면서 사실 바스크 지역은 황폐해집니다. 그 속에 있던 몬드라곤에 호세 마리아라는 신부님이 부임하면서 몬드라곤은 출발됩니다. 처음 부임한 신부님은 각종 서클 조직을 통해서 인간들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그 기술학교의 첫 졸업생들이 1956년에 난론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4년 뒤에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울고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인민금고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기반을, 자본을 대고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몬드라곤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의 기관, 사회보장기관, 그리고 몬드라곤 대학, 제품, 기기개발, 로봇 등까지도 만드는 연구소까지 설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호세 마리아 신부는 교육과 노동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로서 협동조합이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출자, 노동, 경영 참가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배당받은 돈과 복지연금에 투자한 내용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므로써 협동조합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의 기업들에 8만여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자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그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협동조합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새로운 협동조합의 흐름으로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등장 배경은 복지국가의 위기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국가의 재정의 한계에 도달해서 고령화나 양극화로 늘어가는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에 국가로서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장에다 맡겼을 때 생겨나는 위험성이 또 대단하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가의 실패, 국가의 한계, 그리고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높은 가격과 낮은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20세기 후반 전 유럽으로 확장된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는데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전의 협동조합들과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돌봄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해당 본인들 스스로의 자조의 힘뿐만 아니라 비영리적인 성격,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결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이 된 것입니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용자, 그리고 자원활동가, 기부자, 그리고 공공기관이 결합해서 복합 이해 당사자들이 사회적 목적 해결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죠. 기존의 협동조합이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통의 사회적 목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복합 이해 당사자들이 결합한 조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아동이나 노인 돌봄, 그리고 장애우들의 일자리, 그리고 노숙자, 범죄자들의 일자리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협동조합이나 자활에서 출발해서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지평으로 세 번째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협동조합 지역사회입니다. 커뮤니티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이드로가 21세기 협동조합의 길 네 번째로 지목한 내용입니다. 레이드로는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넓은 도시 내에 수많은 지역사회를 세우고 마을을 창조하는 것이라야 한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와 접목하여 지역사회 창조라는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통의 이해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자조라는 협동조합의 이념은 도시 지역을 함께 결속해서 지역사회로 탈바꿈하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런 모델로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주,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주, 스페인의 앞에서 말씀드린 몬드라곤이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원주와 홍성과 성미산 마을이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생태계 구축의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주,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주는 총 생산의 30%, 8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주 총생산의 30%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수도인 볼로냐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제 비중이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협동조합 간 협동의 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협동조합 연합사업으로 어린이집 11곳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앞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예로,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의 예로 들었던 교육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카디아이와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죠. 어린이집의 건축의 시공을 맡은 건축협동조합 치페와, 그리고 단체 급식을 하는 캄스트라는 협동조합이 어린이집 11곳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연합사업으로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볼로냐와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끼리 연합하면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페라리 등의 자동차 회사들도 저희처럼 대기업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주축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로
원주의 협동사회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협과 신용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의 뿌리가 된 1960년대, 70년대 원주의 협동조합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2003년에 원주 협동조합 운동 협의회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농가공 유통, 그리고 소비자, 사회 서비스, 교육, 신용, 문화, 환경 생태, 그리고 의료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39개 조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런 조직들 상호 간의 물품 거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산자가 생산한 들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생산해서 소비자 협동조합, 생활 협동조합에 거래를 하고요. 만들어진 생산자가 생산한 쌀과자를 만들고 떡을 제조해서 생활협동조합에 공급을 하고 그 생활협동조합들이 어린이집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사업체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밝음신협이라는 신용협동조합이 자본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원주의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모습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 민간의 자발적인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사례로 신용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사실 36년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남북 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난한 나라에서 서민들과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자구적 금융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농촌이나 광산 등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고리체가 굉장히 성행했었는데요. 이 고리체의 문제를 협동의 힘으로 극복한 사례로서 신용협동조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970년대 유신독재에 대항한 정치민주화 운동만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화 운동의 한 축으로서 경제민주화의 핵을 이루었던 것이 신용협동조합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협동조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이 등장합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운동, 시민운동은 중앙집중적인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참여와 자치를 중시하고 구체적인 일상을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합니다. 특히나 환경이나 식품, 교육이나 건강의 문제, 즉 생활세계의 문제를 의제화해서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생활협동조합은 이런 사회적 배경을 통해 등장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을, 특히나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광장으로 등장시키면서 시장이 주어지는 대로, 정부가 주는 대로 타율적인 그리고 타치에 의해서 구성되는 생활을 스스로의 문제로 전환시켜 나갑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농약의 문제, 식품 첨가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농민들과 연대합니다. 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사적인 문제였던 식생활의 문제를
생활 공동체의 공공 영역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훈련의 장으로 만듭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살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고 싶은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엄마들이 구성하고 있죠. 본인들이 애들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원칙을 정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물품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스스로 생산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 이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런 소비자의 모습을 스스로 생산하는 소비자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소통의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통의 훈련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민주화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안전한 식품, 안전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생협 매장이 그런 판매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안전한 식품,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자원재생 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운동을 벌린다든지 벼룩시장을 여는 등 생활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각종 지역의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생태적인 지역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고요. 지역의 복지운동과 연계되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 급식 운동이라든지 유전자 조작 식품, GMO 반대 운동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추방 운동, 탈핵 운동 등의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햇빛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산 운동을 하고요. 푸드 마일리지 운동, 그리고 생활 양식을 바꾸는 운동 등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의 실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일상적인 먹을거리로부터 출발하는 일상적인 생활 세계를 기반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먹을거리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된 조합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문화, 에너지, 주택, 일자리의 문제로 확장해 나가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공적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정착해 나가고 있는 것이 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해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민주적인 운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동조합들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 고독사와 노인빈곤, 자살, 청년실업, 그리고 에너지와 식량위기, 가축이나 인간의 전염병, 정신질환의 만연, 그리고 과학기술의 인간 통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AI 시대에 심지어 2025년까지 국내 일자리의 60%가 사라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저희하고 먼 거리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테러와 전쟁도 지구상에 끊임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위기 속에 있는 모습 중에 제가 굉장히 주목해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연사회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일본 NHK가 2012년에 본인의 사회를 무연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에서 고독사한 사람이 32,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품 정리인이란 직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25%에 이릅니다. 독거노인이 120만 명에 이르고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언수행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라고 할 수가 있죠.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인연이 끊어진 사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이런 무연사회에 대해서 연결하는 경제라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나는 중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소외, 생태 파괴, 공동체 해체 등 무한 경쟁의 세계화가 초래한 삶의 위기 속에서 농업 생산 혹은 몬드라곤처럼 공업 생산, 금융이나 교육, 의료, 문화, 소비 등 시민 참여의 경제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주와 홍성과 성미산 마을,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안 로마냐,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조와 자치의 원칙을 가지고 상호부조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관계망을 만들어가면서 삶의 필요들을 복합적으로 상호 연계하면서 우정과 환대의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연결하는 경제, 그것을 협동조합이 해나가고 있고 협동조합이 해나가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무연사회 속에서 연결하는 경제, 연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전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위기를 풀어갈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운동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단순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과 독립입니다.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에도 10,000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협동조합들이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탈피해서 자립적 주체를 형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식민지 이후로 자본주의가 본격 도입되면서 경쟁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할 수 있는 경험이 너무도 부재합니다. 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협동하는 경험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협동조합 운동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의 주체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협동조합 운동의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위기를 풀어갈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위기를 풀어갈 지혜들을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